손흥민 선수의 미친 골로 전 세계가 충격받은 이유 알고 계셨나요? 카리브해에 지독하게 가혹한 고지대에 형성된 희박한 산소와 고기압은 경기장에 발을 내딛는 원정팀들에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잔혹한 무기이자 거대한 벽과 다름없었답니다. 실제로 축구 역사 속에서 숱하게 많은 세계적인 강팀들이 이 특수하고 치명적인 고지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체력과 생명력을 사정없이 쥐어짜이며 허무하게 무릎을 꿇었던 징크스가 가득하니까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치러진 격렬한 평가전이었는데 전광판이 홈팀이었던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상대로 원정길에 오른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5대0이라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적인 압승을 선명하게 가리키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축구인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안방에서 무려 5골이나 내주며 완전히 무너졌으니 경기가 끝난 뒤 미디어를 맞이하는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보나마나 무겁고 우울하며 짓눌린 듯한 침통함이 감돌 것이라고 대다수의 취재진과 축구 관계자들은 의심치 않고 있었어요. 자국팀의 자존심이 안방, 잔디 위에서 철저하게 분쇄된 상황에서 그 어떤 사령탑이 대중 앞에 의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과거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전방 공격수로서 유럽 축구의 정점에 서서 트래블의 영광을 맛보았던 위대한 전략가이자 현재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드와이트 요크 감독이 회견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요크 감독은 기묘할 정도로 입가에 환하고 화사한 미소를 한가득 띤 채 너무나도 여유롭고 평온한 태도로 걸어 들어왔거든요. 처참한 완패를 당한 패장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반전이었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노련한 승부사는 잔디 위에서 무력하게 무너진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거친 고함을 지르거나 좌절하는 기색을 단 1절도 내비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성기 시절 유럽 무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잔혹한 킬러 특유의 날카롭고 번뜩이는 통찰력을 발휘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다가오는 본선 무대를 앞두고 전 세계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펼쳐온 거대한 연막작전. 이른바 세기의 기만수를 아주 적나라하고 명쾌하게 폭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방구석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며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유 없이 깎아내리던 가짜 전문가들과 썩은 언론들의 한심한 행태를 보면 진짜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답니다. 코트디부아르 전과 오스트리아전의 단순한 결과만 보고 홍명보호의 전술이 실패했다느니 아시아의 맹주가 무너졌다느니 온갖 쓰레기 같은 비난을 퍼부어대던 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나요? 그들의 얕은 축구 지식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체스판이 이미 홍명보 감독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설계되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한심한 방구석 평론가들이 어찌 알았겠어요. 전 세계의 전력 분석관들을 완벽하게 속여 넘기기 위해 일부러 힘을 빼고 치밀한 연막작전을 펼쳤던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눈앞에 패배에 징징거리던 언론들의 수준, 낮은 분석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한 팩트 폭격을 도리어 날려줄 때가 왔답니다. 무엇보다 요크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발견한 대단히 흥미롭고 신비로운 디테일 하나를 가장 먼저 끄집어내며 취재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 축구의 절대적인 에이스이자 캡틴인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였어요. 평소 손흥민 하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머릿속에 자동,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상징적인 번호는 단연 7번이잖아요. 하지만 이날 카리브해의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빈 손흥민 선수의 등 뒤에는 너무나도 낯설고 생소한 13번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유니폼의 등번호 하나까지 철저하게 바꾸어가며 경기에 임했던 것이죠. 요크 감독은 이 대목에서 아주 깊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마이크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어요. 자신은 오늘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 13번이라는 숫자가 손흥민에게 새로운 차원의 마법을 부리는 숫자가 된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 다가오는 월드컵 본선이라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거대한 무대에서도 한국 대표팀과 손흥민이 23번이라는 등번호를 전략적으로 달고 뛰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을 상대해야 하는 지구촌의 모든 축구 강국들은 오늘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잔디 위에서 직면해야 했던 것과 똑같은 도저히 제어할 수도 없고 통제조차 불가능한 압도적인 퍼포먼스 앞에서 그야말로 온몸을 벌벌 떨며 두려움에 질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요크 감독이 세상에 던진 분석은 단순히 패배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이라는 최종 무대를 앞두고 자신들의 진짜 발톱과 무서운 저력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억누르고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왔던 진짜 힘의 실체에 대한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로운 예언에 가까웠던 거죠. 도대체 한국 축구가 어떤 거대한 야심과 치밀한 시나리오를 품고 이 먼 고지대까지 날아와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썼는지 드와이트 요크 감독의 전술적 시선을 따라 그 내막을 하나씩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볼 필요가 있답니다. 드와이트 요크 감독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홍명보 사령탑이 지난 소집 기간 동안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거대한 연막작전을 쳐놓았는지 언론과 대중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을 정면으로 찢어발기며 자신의 전술적 분석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번 평가전 직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대한민국 대표팀은 코트디부아르와 오스트리아라는 만만치 않은 대륙의 복병들을 만나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답답하고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었고 이 때문에 국내외 언론들은 홍명보호를 향해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을 인정사정 없이 퍼부어댔었죠. 아시아 축구의 맹주라더니 실전 경쟁력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며 대표팀의 역량과 감독의 전술적 자질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어야 하지만 경기장 바로 옆 터치라인에 꿰꿰이 서서 고요한 눈빛으로 경기의 모든 역동성을 주시하던 드와이트 요크 감독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답니다. 그는 한국이 거둔 그 처참하고 무기력해 보이던 평가전 결과들의 이면에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섬뜩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단박에 꿰뚫어 보았던 거예요. 요크 감독은 언론과 대중이 너무나 성급하고 어리석게 한국 축구를 과소평가하고 깎아내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경기장 바로 옆에서 한국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자신들의 축구 시스템을 가동하는 정교한 방식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는 순간 머릿속을 강하게 때리는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다고 고백했죠.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무기력한 패배들은 실전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쟁국들의 전력 분석을 완벽하게 교란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너무나도 완벽한 숨기기 전략이자 거대한 기만 전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요크 감독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회견장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압도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한국이 들고 나온 라인업과 전술적 구성을 보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정확한지 곧바로 증명된답니다. 한국은 팀의 플레이메이커이자 중원의 절대적인 마에스트로로 꼽히는 이강인 선수도 없었고 후방 수비 라인을 혼자서도 든든하게 지켜내는 거대한 바위이자 세계적인 수비수 김민재 선수마저도 명단에서 아예 제외한 채 그라운드에 나섰으니까요. 게다가 전방에서 폭발적인 피지컬로 상대 수비진을 부숴버리는 황희찬 선수조차 선발 명단이 아닌 벤치에서 조용히 경기를 시작하며 힘을 아끼고 있었죠. 이처럼 공수의 핵심 차포를 완전히 떼어낸 상태에서 홍명보 감독은 경기 내내 양측면과 중원의 수많은 포지션을 끊임없이 뒤섞고 교체하며 새로운 조합을 실험하는 데 집중했답니다. 물론 경기가 시작된 직후 전반 30분 동안은 이 카리브해 고지대 특유의 희박한 산소와 높은 기압 탓에 한국 선수들의 유기적인 전술 톱니바퀴가 조금씩 어긋나고 발걸음이 다소 무거워 보이기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가혹한 환경에 적응하느라 패스 타이밍이 늦어지거나 움직임이 다소 둔해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죠.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적응의 시간이 지나고 한국 선수들의 장기와 폐가 이곳의 특수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바로 그 순간 고요하게 숨죽이고 있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파괴 병기는 무시무시한 괴음과 함께 깨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비 라인을 문자 그대로 무자비하게 분쇄하고 난도질하기 시작했어요. 요크 감독은 이 경기가 한국이 지닌 경악스러운 잠재력과 파괴력 중 아주 작은 파편, 그저 빙산의 일각만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답니다. 한국 선수들은 경기 내내 단 한 번도 위기 상황에 빠지거나 흔들린 적이 없었으며 그저 가혹한 환경이라는 허물을 벗어던지고 진짜 본 모습으로 진화할 완벽한 타이밍을 잔인할 정도로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게 그의 전술적 결론이었죠. 이건 명백히 한국 축구가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두고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전술 게임이었던 셈이에요. 핵심 전력들이 대거 부재한 상황은 한국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팀 전체의 스쿼드 두께와 내부 경쟁력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완벽한 테스트 베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을 상대국들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분석조차 불가능한 미지의 괴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놓았다는 뜻이랍니다. 레드 데블스의 유니폼을 입고 세계 축구의 중심에서 공격수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직 스트라이커 출신으로서 요크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휴화산에 직접 도화선을 당기고 폭발시켰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깊은 경외심을 숨기지 못했답니다. 축구 전술에서 원톱 스트라이커라는 자리는 엄청난 활동량과 신체적 희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 속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에서도 극강의 전투력과 해결사 본능을 발휘해야 하는 가장 외롭고 힘든 보직이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은 그 가혹하고 외로운 역할을 완벽하게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라운드 전체를 자신만을 위한 완벽한 동무대로 승화시켜버렸어요.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그 파괴적인 전차의 시동을 직접 켠 장본인이 바로 손흥민이었던 거죠. 요크 감독은 당시 전반전에 벌어진 상황을 회상하며 탄성을 멈추지 못했는데 전반 39분에 터진 선제골이 그 화려한 서막이었답니다. 측면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촘촘한 수비 블록을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어놓은 김문환 선수의 정교하고 날카로운 크로스가 문전으로 났고 빠르게 올라오는 순간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마치 소리 없이 접근하는 유령처럼 순식간에 나타나 공의 방향을 바꾸며 골망을 뒤흔들었어요. 상대 수비진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는 치명적인 일격이었죠. 수비수들이 알아차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 뒤였으니까요. 그리고 기세가 완전히 하늘을 찌른 대한민국은 불과 3분 뒤인 전반 42분에 추가골을 만들어내며 상대를 완벽한 그로기 상태로 몰고 갔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천재로 손꼽히는 배준호 선수가 환상적인 발재간과 저돌적인 돌파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의 파울을 유도해냈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죠. 이때 페널티 스풋 앞에 담담하게 선 손흥민은 경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장소리마저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차갑고 정교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찔렀어요. 이 얼음장같이 냉철한 두 번째 골은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한국의 막강한 공격을 제어하기 위해 경기 전부터 공들여 세워두었던 로우 블록 수비 시스템을 산산조각 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실점을 막고 버텨보려던 상대 선수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지마저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치명적인 결정타였답니다. 하지만 요크 감독을 진정으로 소름 돋게 만들고 전율하게 한 것은 순식간에 터진 벼락 같은 두 골이라는 결과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위대한 캡틴 손흥민이라는 한 인간이 피치 위에서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아우라와 범접할 수 없는 클래스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거죠. 요크 감독은 기자들을 향해 눈을 반짝이며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손흥민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조작하는 그 격이 다른 방식에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는 단순히 기회가 있을 때 골만 집어넣는 기계적인 득점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손흥민은 경기장에 모인 모든 관중들의 영혼을 순식간에 사로잡아버리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축구를 선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상대 수비수의 예측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아 무력화하는 숨 막히게 정교한 퍼스트 터치와 수비진 전체에 극심한 대혼란과 균열의 씨앗을 뿌리는 리드미컬하고 화려한 드리블, 그리고 순식간에 공기를 찢으며 빈 공간으로 번개처럼 파고드는 폭발적인 쇄도 능력을 지켜보면서 현장에 있던 축구인들은 모두 넋을 잃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죽하면 관중석에 앉아 목청껏 응원하던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국팀이 안방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홈팬들마저도 손흥민의 믿기 힘든 플레이와 격이 다른 클래스에 매료되어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낌없는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냈겠어요. 요크 감독은 자신이 평생 동안 거쳐온 수많은 최고 수준의 프로 선수 생활과 전 세계를 무대로 쌓아온 화려한 지도자, 커리어를 통틀어서 단 한 명의 공격수가 축구라는 스포츠 경기를 이토록 고유하면서도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잔혹하게 그러면서도 피비린내 나는 한편의 위대한 종합예술 공연으로 승화시키는 장면은 머리털 나고 진짜 처음 보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비록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우리에게 익숙한 7번이 아닌 낯선 13번을 달고 잔디 위를 뛰었지만
그가 경기장 전체에 행사한 절대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은 숫자가 가진 표면적인 의미를 이미 아득하게 초월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매서운 눈빛 하나, 그리고 다리 한번 가볍게 휘두르는 궤적만으로도 치열했던 경기의 흐름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진정한 축구. 제왕만이 휘두를 수 있는 절대적인 권표 그 자체였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자회견장에 빽빽하게 모인 수많은 언론인들의 머릿속에는 커다란 의구심과 기묘함이 피어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자신의 팀이 안방에서 무려 5골이나 처참하게 두들겨 맞으며 완전히 붕괴했는데 어떻게 저 감독은 한치의 부끄러움이나 분노도 없이 저토록 환하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에 응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실제로 후반전에도 한국에 멈추지 않는 파상 공세는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사정없이 몰아쳤거든요. 후반전에 교체로 전격 투입된 조규성 선수가 엄청난 전술적 집중력과 높은 제공권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멀티골을 터뜨리며 점수차를 안드로메다로 벌렸고, 경기 막판에는 전방 위로 움직이던 황희찬 선수까지 페널티킥을 차분하고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팀에 관해 마지막 대못을 완전히 박아버렸으니까요. 전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자 참혹한 대패였던 게 분명해요. 하지만 이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패장의 미소에 대해 드와이트 요크 감독은 단순히 경기의 승패에만 연연하는 속 좁은 지도자가 아님을 전 세계에 증명하듯 아주 심오하고 깊이 있는 스포츠 철학의 관점을 제시하며 반전을 만들어냈답니다. 가슴 쓰린 패배의 쓰라린 상처와 오점처럼 남을 수 있는 실점, 기록을 오히려 자신의 젊은 제자들과 트리니다드 토바고, 축구의 미래를 위한 그 어떤 돈으로도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이자 배움의 기회로 순식간에 뒤바꾸어 놓은 것이죠. 요크 감독은 취재진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여러분은 내가 0대5라는 스코어로 참패를 당하고도 왜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고 의아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오늘 우리가 세계적인 슈퍼스타 손흥민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장벽으로부터 온몸으로 부딪히며 얻어낸 이 뼈저린 교훈은 아무런 긴장감도 없고 발전도 없는 평범한 친선 경기에서 어쩌다 거둔 승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값지고 운이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지하게 고백했답니다. 요크 감독의 목소리는 회견이 진행될수록 한층 더 진중하고 묵직해졌어요. 우리 트리니다드 토바고 축구 대표팀이 한국과 같이 아시아 축구의 최정상 권력을 쥐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초강팀과 정면으로 맞붙어 자신들의 전술을 점검하고 겨룰 기회는 현실적으로 극히 드물고 귀한 시간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 오늘 경기에서 우리 팀의 중앙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시작으로 조규성, 황희찬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파괴적이고 다채로운 공격진에 의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갈기갈기 찢겨나가며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야 했다고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온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끔찍하게 고통스럽고 자존심이 바닥까지 상하는 순간이었겠지만 요크 감독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월드컵 본선 무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계 최고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 메워야 할 실력과 전술의 격차가 얼마나 아득하고 거대한지를 뼛속 깊이 실감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직관적인 통로라고 확신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호랑이를 직접 만나보고 사자의 발톱을 경험해봐야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참된 지도자로서의 깊은 해안과 철학이었던 셈이죠. 이어서 그는 기자회견장 전체를 한순간에 숨죽이게 만든 경기 후반 막바지에 있었던 아주 놀랍고도 부끄러운 디테일 하나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답니다. 솔직히 감독인 내가 고백하건대 경기가 막바지로 흘러가면서 선수들의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고 정실력까지 한계에 다다르자 우리 선수들이 이성을 잃고 피치 위에서 폭주하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어요. 눈앞에서 계속해서 실점을 허용하고 공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니까 무력감과 좌절감이 극에 달해서 잔디 위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아주 악의적이고 거칠기 짝이 없는 살인적인 태클들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이고 위험천만했던 장면이 바로 한국의 어린 미래이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배준호 선수를 향해 가해진 거칠고 파괴적인 살인성 파울이었어요.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져 선수 생명 자체를 송두리째 위협받을 수 있었던 정말 보는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든 아찔한 순간이었니까요. 만약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나 세계 축구계에서의 위상,
그리고 주장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아끼는 까마득한 후배가 그런 무지막지한 테러를 당했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며 상대 선수의 멱살을 잡거나 격렬한 패싸움 같은 육탄전으로 보복을 가해도 축구계에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세계적인 슈퍼스타로서 당연히 분노하고 항의해야 마땅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일촉즉발의 순간, 손흥민이 보여준 대처는 요크 감독을 비롯한 현장의 모든 축구 관계자들을 전율케 만들었어요. 손흥민은 감정에 휘둘려 흥분하거나 경기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철한 이성을 끝까지 유지했거든요. 그는 상대 선수들과 불필요한 언쟁이나 몸싸움을 벌이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전광판에 선명하게 찍힌 5골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거친 플레이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응징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도 경기장 위에서는 쓰러진 아군과 적군을 모두 품어주는 한없이 넓고 관대한 군자의 품격을 단 한순간도 잃지 않았죠. 요크 감독은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이야말로 축구 역사상 가장 잔혹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우아하고 격조 높은 진짜 월드클래스 캡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처형식이자 참된 가르침이었다며 경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